방향 맞추세요. 자, 탄핵이 답이다. 잠깐 동영상으로 보셨고요. 참 시작하겠습니다.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한번 모시고 싶었던 바로 그분 나오셨습니다. 박홍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박홍근 이불은 아시겠지만 박홍근 의원은 아마 새날 방송 처음이시기 때문에 박홍근 치면 박홍근 이불이 나오는 거 아세요?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교수 박홍근도 나옵니다. 제가 첫 선거하는데 네. 그 이불 만드는 그 친구 회사 사장님 맞냐고 물어본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도움이 됐습니다. 전 민주당 원내대표, 현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서울 중랑을 국회의원 현직 4선이시고요. 사실 제가 박홍근 의원 임기 끝났을 때 네. 야, 박홍근 정도면 잘한 거야. 아우, 감사합니다. 민주당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선방하셨다는 게 왜냐하면 당대표 뭐 이런 분들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박홍근은 개혁적으로 하려고 노력 많이 했다. 지금 만약에 원내대표 다시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 원내대표보다 잘할 자신 있으시죠? 상황이 완전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음. 그래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과정이었잖아요. 이 체질 개선을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윤석열의 그 집권 초기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걸 또 다 반대만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라든가 첫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저희가 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이중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알다시피 당시 여러 가지 뭐 국조라든가 또 이 우리가 양국갈법을 포함해 가지고의 그런 어떤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요. 그 22대 총선을 통해서 사실상 완벽한 물갈이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친명 비명을 떠나가지고 네. 예를 들면 개혁파냐 아니냐의 어떤 문제로 물갈이가 되고 나니까 실제로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모습을 완골탈퇴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바뀌는 과정에 있던 원내대표들은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이 지금 야 지금 분위기였다 그러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뭐 요즘 이제 박찬대 대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 유권자 특히 또 당원들의 마음을 잘 읽는 거 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면서 그것을 성과로 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대표도 잘하고 계시고요. 예. 저도 그때는 사상 최장기 했습니다. 13개월. 네. 진짜 그때는 몸도 많이 힘들 정도로 했는데 13개월. 최연소로 또 했고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야 이건 1년 이상 하면 진짜 몸 망가지겠다 할 정도였는데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당연히 갖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홍근 의원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다음에 채팅창 상단에는 박홍근 TV 바로 거기까지 있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윤석열 탄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비상농성에 지금 오셨더랬어요. 원래 저게 지금 첫 시작은 단식 농성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몇 끼째 못 드신 거죠? 그제 저녁부터 했으니까요. 네. 끼니 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3일차입니다. 근데 대표가 지금 오늘 지금 어제죠, 어젯밤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장으로 왔다 가는 상황인데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제밤이었습니다. 그제밤이요? 첫날. 그제밤. 오셔서 밤 11시경이었는데요. 와서 일단은 이제 단식 같은 거 좀 만류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진들이 이렇게 또 앞에 나서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중진들하고도 좀 상의를 했는데 그날 밤 늦게 아마 이제 격려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저희가 요즘 가장 핫한 탄핵이 답이다. 그 노래 부르고 가셨죠. 예, 불렀던 겁니다. 탄핵이 답이다. 노래 잘하시네요. 탄핵이 답이다. 자, 근데 이 단식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설왕설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식하겠냐도 있겠지만
야, 니들이 지금 밥 굶을 때야? 윤석열하고 막 밥 더 먹고 힘내고 싸워야지 이런 건데. 네, 그런 의도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염려를 많이 지금 보내주셔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탄핵을 가결시키지 못했잖아요. 이번 토요일은 정말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그 절실함과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관련된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헤치고 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중진들은 또 한편에서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전,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일 밤 국회 정문을 비롯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까지 의원부봉을 들고 탄핵해 내려와 이걸 외치고 있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 쉬지 않고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국회 안에서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 그것도 근거리에서 직접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마침 함께하고 있는 이학영 부의장이나 남인순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가 시민운동 출신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광장과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중진인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이 밤샘 그런 수고를 우리가 가서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지켜도 주면서도 또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까지 그래서 좀 더 14일 탄핵을 위한 안팎의 동력을 함께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아이고 참 날씨도 추운데 무슨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 솔솔 들어오는데 앉아 있기가 쉽던가요? 다행히 어제 오후에 텐트를 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텐트라는 게 다 막아야 텐트죠. 한쪽에 뚫려 있으면 텐트가 아니고 비나 겨우 피하지 뭐 바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밖에서 시위하고 집회한 분들이 추위에 떨는 상황이잖아요. 남인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눈물로 사실은 이 감정을 그러니까 그날 계엄군이 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좀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하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진 5인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당직이 좀 뭐 표신하게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라도 뭔가 좀 한 숟갈 더 보태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탄핵에 도움이 좀 됐으면 네, 좋겠다. 지난주 국회 집회에 오신 50대 여성이 저를 붙들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님들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건 잘 아는데 이번에 또 계엄군 막아준 것도 고마운데 좀 더 절박하게 절실하게 좀 싸워주시라 이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편에서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되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사실은 이 국면은 1차 계엄을 막은 것은 이 국회에서 한 거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쪽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은 아마 지난주 여의도 집회에 얼마나 나올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시민사회 쪽하고 이 집회에 대한 기획 또는 뭐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서 소통하는 당의 역할을 내부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쪽에서도 저한테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그 미션을 좀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원내대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근데 절치면 한 10만 정도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보다 더 모입니다. 그래도 30에서 50만에서 50만 원 모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마저도 그냥 예측이 틀렸고요. 100만 이상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걸 좀 저희로서는 지켜보면서 결국 이제는 국면이 국민들에게 완전 흐름이 넘어갔다. 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힘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모신 이유는요. 이제 그러저러한 이유가 있는데 사실 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거는 저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욕은 욕대로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역대 원내대표 중에 욕 안 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 그만뒀을 때 야, 박홍근 정도면 잘한 거야. 왜냐하면 상황을 알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완전히 다른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서로 협상을 해가며 온갖 국회 일정을 짜야 되고 당대표하고도 같이 협업하면서 하는 자리잖아요. 네. 한 1년 하면 거의 속이 썩어버릴 것 같은.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기술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여쭤보려고요. 윤석열 퇴진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 지금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노드맵이라고 해가지고 뭐 2월 하야 무슨 3월 하야 가지고 자기들끼리 더 티격태격 했대요. 참으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노드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즉각 사퇴 아니면은 우리 국회가 강제로 탄핵. 이 노드맵 말고 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3, 4개월 또는 4, 5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지금 처방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민심이나 지금의 전국의 엄중함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번에 한동훈과 한덕수의 그 담화는 우리가 대국힘 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 네. 이러면서 윤석열이 2번씩이나 그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윤석열의 생명줄과 그리고 한동훈과 한덕수 등 이 집권 여당 세력의 밥그릇의 소위 연합.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진단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TF를 구성해가지고 오늘 자기들이 토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2월, 3월 또는 4월, 5월 이 논의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아주 잘못된 처방이다 말씀드린 거고 그들이 얘기하는 질서 있는 뭐 퇴진, 탄핵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핵심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있냐 아니냐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희는 결국은 탄핵을 시키면 가장 빠르게 우리 헌정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뭐 헌재도 지금 6명이 있고 국회가 이제 곧 3명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봤더니 박근혜 때는 3개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는 2개월 정도 탄핵 절차가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내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도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의 핵심적인 퇴진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 가장 빠르게 당장 사퇴하는 게 가장 좋은데 좀 그 생각은 들어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소위 이제 자중질환이 예, 가속화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제 사퇴 안 하면은 우리도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퇴를 과연 윤석열이 할 것인가가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죠. 또 우리 VIP 원이라고 했던 김건희가 오빠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물러나 하면은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바로 손 들고 항복하고 그냥 사퇴를 선언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토요일 탄핵으로 가서 그래서 정말 질서 있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맞죠. 예, 이제는 회복하고 정비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으로 거래할 시점이 아니고 법대로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국회가 하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합법적 절차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이기도 하고. 근데 국민의힘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쉴드를 못 치는데 그냥 어떤 정치적 꼼수로 해가지고 윤석열 임기를 연장해서 정권 안 뺏겨보겠다라고 하는 꼼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번 주 내에 사퇴 이야기를 하냐면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도 공범이면서 또한 한편에서는 자신들은 과거 박근혜 때 배신자 프레임에 걸렸던 거예요. 그 낙인을 자기들은 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알아서 사퇴해 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한편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퇴를 안 그러면 우리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가 조정하지 않은 이상은 현재로서는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토요일 날 탄핵을 통해서 그 절차대로 가면 되는 것인데 저희는 이번 토요일 우리 국민들이 지난 토요일보다 더 많이 모일 거라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청소년들도 시국선언까지 하는 상황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국회 앞에서 지금 농성하다 보면
기말고사 준비한다면서 거기서 준비한다면서 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멋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미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 모 중진 의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분이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단시 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금방 끝날 수 있어. 그러니까 허무하게. 그래서 내가 괜히 물어봤더니 몇 끼만 굶어. 이미 우리 안에서 어. 갈라지고 있어.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아침에 국회 안에는 저 소위 목욕탕을 갑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 쪽의 의원님들 분위기가 다 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선은 잡혔다. 무너진 거죠. 왜 완전히 그쪽 안에서 4분 5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체제를 꺾기 위해서 지금 권성동 이제 중진들은 원내대표를 좀 추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한동훈 대표라든가 또 중진 일부 그다음에 초재선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최고위원들 중에서 그 3명 그 소위 이 친윤 3명인데 거기에 지금 장동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동혁이 지금 한동훈과의 갈등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한동훈마저도 결국은 이 체제가 끝날 것이다 조만간에 이렇게 좀 분석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궁금해진 게요. 원내대표 경험자들은 숫자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도의 정치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박홍근 의원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면 어떤 길을 택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도와면 뭐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순장 당할 거냐 아니면은 자기들이 이번에 대의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택할 거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최근에 지금 저 누구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4명을 상대했습니다. 원내대표를. 그것도 기록이었습니다. 예. 첫 번째 김기현. 그다음에 권성동. 그래서 그때 검찰개혁법 처리하면서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그리고 마지막에 윤재호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때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을 다시 또 원내대표를 시킨다는 것도 참 저쪽도 참 사람이 없는 거죠. 답답한 건데요. 그런데 결국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알아서 사퇴해 주면 가장 좋을 텐데 이 대통령의 지금 멘탈이 그렇습니까? 심신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개헌도 했던 것인데 지금도 아마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날 대통령실에서 여당의 전 원내대표 포함해서 중진들이 만났다 그러잖아요. 예.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계속 현직의 대통령직의 군 통수권을 또는 이 사람의 이런 인사권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무슨 뭐 사명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이 사람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 여당의 원내대표들은 오로지 지금 생각은 어떻게 하면 자기 국민의힘을 건재시킬 것인가만 고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저쪽 안에서는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지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지금 뭔가 이 전국의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할 원내대표가 나올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저 국민의힘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역사상 정말 사상 초유의 미중유의 사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국민의힘 또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뭔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탄핵되면 보수 괴멸이야라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국민들 편에 서가지고 빨리 손절해버리는 게 국민의힘이 그나마 사는 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보수 괴멸이라는 소리.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엉뚱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그때 요거도 먹지만 좀 버티면 나중에 살아남는다. 그렇게 잘못 교육되고 이렇게 잘못 또 후배를 가르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도 보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깨끗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연명하려고 꼼수에 꼼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까지 국민에 의해서 밀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누가 온들 원내대표가 맞는들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 지금 이 시각 현재 국회 앞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와 있네요. 평일입니다, 여러분. 평일 이 시간에 늦은 밤도 아니고 초저녁인데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늠하기엔 이 시각 현재도 한 10만 명씩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갈수록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깜짝 놀라셨죠? 정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아, 종이컵에다가 초 집어넣어서 촛불 켜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구닥다리라고 저희 이제 이 뭐 삭발하거나 단식도 옛날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결국 저희도 응원봉을 지금 막 구입하느라고 공구하자 뭐 누구 원실이 더 멋진 걸 빨리 구해오냐 가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 본인이 말씀하셔놓고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단식하고 계신단 말이야. 네. 투쟁을 즐겁게 하면서도요. 아. 또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떨 때는 또 엄중하게 할 때는 엄중하게 하고 아니, 그 한편으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해요. 네. 왜냐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양하게 압박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날 민주당의 이제 초대선 의원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중진이라고 하면 막 3, 4선쯤 이상 되는 분들이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투쟁한다라고 그 어떤 다이나믹함을 보여주는 데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오늘 초대선들이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딱 이 아주 결기를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자기들에게 더 의지가 생긴다. 그럼요. 예, 고맙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해주고 계십니다. 내리사선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실력을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제 박광근 의원 제가 그 간접적으로 되게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실력이 있고 사람도 좋고 근데 원내대표만 가면 욕먹고 그걸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대선 끝나고 나고 가장 어려울 때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컸는데 그때 말고 다른 때 좀 맡으면 어떠냐라고 얘기한 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피하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국회의원 중에서 당시에 최초로 제가 지선을 하고 선거를 치러서 후보를 만들고 그런데 대선 지고 나서 결국 누군가가 수습을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원내대표 맡고 우리 내부의 갈등은 그래도 최소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예. 그 이 과정에서 호흡이 정말 잘 맞은 게 당 운영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미 대선 경선과 본선 때 후보와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 호흡을 맞춰봤잖아요. 그게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로서 호흡을 맞춰본 과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또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신뢰하고 많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힘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 농성장에도 가서 이를테면 나랑 어떤 깊은 신뢰관계가 있는 박광근 의원하고 서로 대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그게 보였어요. 이렇게 어떤 대화가 있어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시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사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의제는 없는 얘기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영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정 이상의 중진이 되면 그 진영의 지지층과 약간 단절의 느낌이 있었어요. 21대까지는. 네. 근데 지금 22대에는 그것도 다른 말로 시대정신이라고 보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처럼 윤석열처럼 그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상식적인 당원들의 목소리를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 네. 절대 개혁성을 잃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삼선까지는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박광근 의원이 소통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는 중간에 이 소위 뭐 지상파라든가 이런 데는 좀 레거시 방송에는 좀 나갔었는데 그동안 이런 이제 뉴미디어 쪽에는 많이 이제 출연을 못했습니다. 뭐 몇 번 정도 이제 나갔던 것인데 그래서 요즘 생각은 훨씬 더 세상에 대한 빠른 정보 또 더 빠른 흐름을 갖고 있고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이 정권이 가장 두려웠던 게 이 뉴미디어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생생한 이런 소통의 공간에서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생각을 목소리를 들어야 자기의 건강성과 초심을 지킬 수 맞죠, 있다고 하는 맞죠. 생각을 갖습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원내대표 되기 전에는 새날 패널이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아,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랑 같은 방송의 패널이었는데 네. 원내대표가 되면 사실 이런 방송 출연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네. 일정도 안 될 뿐더러 제일 중심 잡아야 되는 경우. 사실 지금 국민의힘만 해도 지금까지는 추경호가 한동훈보다 더 실권자였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자연인 되셔갖고 나오신 거 환영하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 표결 예상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번 토요일에는 소위 함락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 지금 막 마치고 오는 길인데요. 그 계엄 이 내란 계엄 사태와 관련된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23명이 이제 찬성을 던졌습니다. 14명이 기권을 했고요. 예. 또 참여 안 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 이미 저쪽에서는 지난번에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걸 가지고 내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당신들은 참정권을 주장하고 맨날 선거 때 투표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냐고 엄청나게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쪽 안에서도 지금 갈라졌습니다. 아마 제 예상컨대 이번 주 토요일 관련해서는 이제 투표 참여는 기정사실화할 겁니다. 그렇지. 거부 못하고. 네네. 그러면 300명이 다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질 예,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아요.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아마 양심에 따라서이건 상식에 따라서이건 이제 결국은 결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지금 4명 내지 5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안철수 김혜지 의원에다가 이제 조경태 오늘 김상욱 의원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사퇴 안 하면은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개 선언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투표를 앞두고 나서 표 체크를요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이제 우리 원내지도부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님도 투표는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이 5명에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이미 뚜껑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아주 세게 지금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거고 결국 저쪽에서는 그러면 투표에 다 참여하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잖아요. 네. 자, 이번 주 기대 한번 해보고요. 지금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일령의 가장 막중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안이잖아요. 서로 협상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계속 방송 중이었고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예산안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사상 최초로 감액만 반영한 확정된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낸 감액 예산안이죠. 예, 그걸로 최종 처리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좀 필요하면 추경하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정식으로 선동으로 써먹더라고요.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추경 개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걸로 뭐 민주당이 뭐 갑질한다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하던데. 제가 예결위 간사도 하고 예산 소위원도 하고 예결위 위원장도 잠깐 했거든요. 예. 아마 국회 안에서는 예산 관련해서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늘 11월 12월이 되면은 국회는 기재부의 손아귀에 거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기재부가 정권을 거의 휘둘러요. 감액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야가 합의만 하면은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쩔쩔 매고 눈치를 보는데요. 그거 끝나고 나서 증액되는 순간부터는 완전 표변해가지고 칼자를 자기들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12월 1일 자동 상정되고 나서는 힘을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기재부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예를 들어서 몇 조 더 깎아주면 안 됩니까? 근데 기재부가 제일 안 된다고 하다가 마지막 협상 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몇 조를 하룻밤 사이에 깎아오는 게 기재부예요. 예. 증액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행 이번에 바로잡자. 처음이죠. 예.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때 수정안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과 그리고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기부총리였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감액 중심의 안을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직접 발의해서 통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압박용으로 협상용으로 저희가 그때는 썼던 것인데 이번엔 최초로 저희가 수정안으로만 감액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박광근 의원이 한번 이제 물꼬를 터놨고 대표의 의견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크게 빛났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자. 예비비 네. 뭐 말도 안 되게 막 갖다 놓고 그걸로 해외 순방이나 가고 뭐 대통령 이전하는 데 써먹고 그건 뭐 국회가 감시도 못 한다면서요. 네. 이 과정에서
지금 한 4.1조 정도 깎은 그 안대로 확정이 된 건가요? 4.1조를 깎은 건 아니고요. 전체가 4.8조입니다. 네. 그중에 우리가 2.1조를 깎았습니다. 아,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렇죠. 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깎은 걸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든가 또 회의 정상 순방 관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일반 예비비에 있었지요. 그건 국회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돈 다 쓰고 나서 보고하는 거 그게 무슨 예산 통제를 국회에게 받습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특활비나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까지 싹둑 잘라낸 것이죠. 야, 역시 해보신 분. 네. 아마 국회의원들도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예산은 진짜 경험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되게 시스템 한번 경험하고 그런 게 학습이 되면은 향후에 어떻게 이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 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자, 채팅창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조율님, 국힘아, 고려장이냐 순장이냐 고민하지 마. 일단 튀어. 자, 홍수진님, 우리 지역 박홍근 의원님 최고입니다. 일꾼 하셨고요. 신희성님, 박홍근 화이팅,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박홍근 의원이 어떤 분인지 대충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데 윤석열 내란 사태가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저는 우선 지난 박근혜 탄핵 때와 지금은 뭐 그런 양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좀 그 이후의 과정을 돌아보면은 교훈점이 있다 생각해요. 사실 그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국가 개혁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저는 우리 정부 때 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이 정부와 계엄을 거치고 나서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커질 거예요. 잘못된 것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대개혁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 좀 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동안 이제 소위 극우 유튜버에 심취되어서 그래서 진영 정치를 정말 나쁜 방향으로 가속화시킨 보수가 있지 않았던 겁니까? 예.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폐악인지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런 보수 진영도 자기 반성, 자성을 통해서 이런 이 극우 유튜버들과의 어떤 단절이든지 그래서 진짜 보수로 새로 태동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벌써 탄핵을 2번씩이나 이렇게 국민에 의해서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자기의 이런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획으로 삼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국민들한테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될 것이다 싶고 세 번째는 이제 그래도 참 윤석열이 우리 국민들께 결과적으로 선사해 준 것은 맞죠. 이 MZ 세대들 우리가 그동안 좀 정치로 너무나 무관심하고 보살이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아주 생기발랄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희망, K 문화를 주도한 이 젊은 층들이 있기 때문에 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퇴적되었다. 우리 퇴직층을 더 확실하게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덕분에.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꼭 제가 그 영상들 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뭉클뭉클한 게 우리 국민들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민주주의는 계속 되는구나. 이 청년들이 한 10년, 20년 지난 뒤에는 또 자식들에게 민주주의를 물려주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촛불 행동 같은데 운영위원 하면서 가끔씩은 뭐 집회도 나가고 그러는데 젊은 층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낙담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집회가 빵 터졌는데 쉽게 표현하면 집회를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인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인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국민들의 저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압도적인 절대 다수가 민주주의를 외쳐버린 사건인데 향후로 보면 가짜 보수의 괴멸일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마음이야 극우적인 마음이든 개혁적인 마음이든 다 갖고 있는 게 사람일 텐데 지금에는 국민의힘 같은 보수는 이제 설 자리를 잃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살려면 윤석열부터 탄핵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성향이랄까 이런 방향성도 상당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윤석열 덕분에 대한민국이 대개조되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거죠. 저는 지난 토요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눈물을 훔치며 투표한 김상욱 의원의 모습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자기는 보수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이렇게 아예 불참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그러나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당이 부결시키라고 하니까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보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새롭게 보수가 재건될 수 있는 맹아 씨앗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기 밥그릇을 지킬 것이냐 가지고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이제 그냥 망할 날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자,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저는 그 다음 주까지는 못 버틴다고 보고 네. 이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 거고 상당수 우리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예상은 이번 주 토요일이면 무너진다. 국민을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맥락인 것 같고요. 지금 수사기관들의 흐름을 보면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예. 뭐 검찰 정말 늘 시류에 편성해 왔는데 사실은 수사할 자격도 그 진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바로 또 거기도 그냥 언제 자신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꼬보겠냐는 듯이 막 저렇게 앞장서서 막 수사하려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이미 큰 흐름이 잡혔고 그래서 이 난파하려고 하는 그런 대함 큰 배에서 먼저 떼어내려고 하는 이제 소위 지새끼들만 좀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 명령을 조건 없이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번 주에 300명이 전원 다 일치해서 탄핵시키면 오히려 자기들을 부담이 그 이후에 덜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판단 결단을 못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 정치에 있어서 여러분들 박광근 의원 말씀 들으세요. 아마 토요일 날 끝까지 항전하면 죽는 것이고 실제로 손 들고 나오고 항복하면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마치 그 전쟁 터랑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래요. 네. 대세는 끝났는데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했으면 결국은 죽겠죠. 자, 박광근 의원, 야, 그 실물 영접하다니요. 저도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 뭐, 대선 뭐,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 과정들이 있어서 사실 이재명 대표 22대 때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랑 관련해서 이제 비서실장이나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다 각광을 받는데 21대 때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 같이 일했던 사실 대표, 당대표, 원내대표는 영혼의 동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좀 빛을 많이 못 본 측면이 있고 제가 알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도 좀 먹으신 측면이 있는데 사실 그때는 좀 중과부적이었던 측면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홍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대가 오기 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중에 제일 잘한 사람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초기 멤버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열린 캠프였습니다. 당시 대선을 준비하는 그 캠프의 초기 이제 핵심 멤버들이 이재명 대표 지난번 공직선거법 나오고 나서 따로 한번 대표를 좀 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마음들 서로 확인하면서 이 대표 곁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타개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네. 서로 힘을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 신뢰와 의리 정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박광근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어떤 분과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고 원내대표 하다 보면은 뭐 바로 그 전에 또 계셨던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광근 의원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오늘 한번 모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한번 나오면 가족 되거든요. 네. 새날 가족분들께 이 카메라 보시면서 네.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예, 우리 오늘 푸나님 이렇게 편하게 또 저와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새날 가족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대격변기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 미친 사람이 미친왕이가 이 빚은 일이긴 하지만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수습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저희 민주당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늘 무엇보다 이 국민의 그 지엄한 명령 요구를 최우선으로 늘 새기면서 저희가 정치활동 할 거고요. 이번에 이 탄핵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신을 가져주시고 아시죠? 14일 날 끝장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난 토요일보다 더 많이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변에 사돈의 8촌까지 가족들은 물론이고 다들 연락하셔가지고 함께 국민의 그 장엄한 대행진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국회 안에서 반드시 탄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고요. 댓글창 빵 터지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윈윈이님께서 박홍근 초선 때는 진짜 잘생겼었는데 벌써 한 13년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고생하고 개고생하다 보면은 나이도 먹어가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새날방송 일단 낮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밤에 최민희, 김희연, 전현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박홍근 의원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